1번 다음 중 회계순환 과정에서 결산의 근거 뭐죠? 기말 결산은 왜 하죠? 보고 목적이죠. 보고하려고 하죠. 보고. 그죠? 그 근거 뭐죠? 발생주의, 기업 실체의 과정. 요 세 가지가 1, 2, 3번이 뭐죠? 회계의 과정이죠. 회계의 기본 과정. 세 가지. 예. 보고죠? 뭐? 답 4번만. 기간별 보고의 과정의 근거에 의해서 기간별 보고의 과정의 근거가 바로 저겁니다. 예. 다음 2번 문제. 당좌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는 뭐 땡큐 문제죠. 예. 선수 수익. 자, 유동부채죠. 유동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4번이 되고요. 3번 문제. 자, 3번 문제는 3번 문제는 이런 문제 딱 놓으면은 내가 뭐 요 둘 중에 하나죠. 예, 선입 아니면 후입. 그리고 또 뭐야? 잘 모르겠다. 뭐 찍으라 했죠? 예, 답이 요거 선입. 자, 선입은 뭐죠?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하죠. 근데 후입은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데 거꾸로 가죠. 그죠? 예. 매입, 일단은 얘는 매입 역순입니다. 역순. 이거는 매입 순서대로. 그죠? 매입순법, 매입 역순법. 자, 그리고 물가 상승 시 이익이 과대 계상된다. 자, 이익이 과대 계상된다는 것은 자산이 과대 계상된다는 거야. 과대평가된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물가가 이렇게 상승한다. 물가 상승할 때 선의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니까 뭐가 재고로 남아? 비싼 게 재고로 남겠죠. 그죠? 예, 비싼 게 재고로 남습니다. 여기 이제 선입선출법이죠. 비싼 게 재고로 남.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초 플러스 매입 마이너스 기말 이런 매출원가죠. 매출원가인데 기말을 과대평가해버리니까 매출원가가 적게 평가되겠죠. 그러면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면은 매출총익이 나오니까 자, 기말이 과대평가되면 매출원가가 작아지고 매출원가 작아지면 이익은 커지겠죠. 그죠? 선입은 기말을 과대평가해서 이익을 과대평가되는 단점이 있다. 후입을 써버리면 어떻게 되죠? 후입은 이거죠. 물가 상승 시 후입 쓰면 최근 걸 먼저 내보내고 비싼 걸 내보내죠. 그럼 뭐야? 싼 게 재고로 남죠. 이게 바로 후입의 재고입니다. 그럼 기말이 싼 걸 평가하게 되는 거죠. 기말이 적게 평가되면 매출원가는 커지고 그러면 이익은 적게 평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같이 가는 거죠. 기말을 크게 평가하면 이익도 커지고 기말을 적게 평가하면 이익도 적게 평가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수입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적합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매출을 할 때는 최근 시세대로 하겠죠. 그죠? 이건 최신. 예를 들어서 1월 31일이야. 그럼 1월 31일 그 시세대로 시가대로 이렇게 매출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원가는 뭐야? 저 옛날 걸 원가를 쓰는 거야. 먼저 들어온 걸 내보내기 때문에. 그죠? 이 원가는 과거의 원가를 쓰거든. 현재인데 현재 매출하고 있는데 과거의 원가를
대응을 하다. 그래서 그걸 뭐냐?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은 부적합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항상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던 거 그죠? 그렇다고 안 보고 무조건 다 2번 찍지 말고 그래도 이제 고민을 해서 자, 2번 아니면 3번을 선택을 하세요. 그런데 예전에 한번 개별법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정확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개별법은 가장 정확하다. 왜? 하나하나 따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지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죠. 한 개 사와서 그 한 개 판단 개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평균법은 요 사이의 가격, 요 사이를 평가하는 게 평균법입니다. 됐습니다. 답은 2번이 되고요. 4번 문제 추가 지출 발생했을 때 비용 처리에 이래 비용 처리했다는 것은 뭐죠? 수익적 지출이다 이 말이죠. 수익적 지출. 수익적 지출은 뭐죠? 현상 유지 보수. 현상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한 지출이 되죠. 자, 옳은 것은 피난시설 내용연수 연장, 수명을 연장한다는 뜻이죠. 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품질 향상, 조명기구, 형광등 갈아 끼우는 거, 그죠? 그럼 답은 3번이 수익 지출이겠죠. 나머지는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이거는 자산 처리하는 거죠. 그죠?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치가 증가할 만한 지출들. 그 1, 3, 4는 자본적 지출이 1, 2, 4죠?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피난시설, 건물에 딱 붙죠? 건물에 찰싹 딱 달라붙는 것들은 주로 자본적 지출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업권 같은 경우는 일종의 권리금 이런 거거든. 이걸 자기 스스로 계산하면 제대로 평가 안 했을 거야 이래 보는 겁니다. 자, 무형자산을 회계 처리할 때 자, 주로 직접법, 일반적으로 직접법을 처리합니다. 그러나 간접법도 가능하다. 간접법도 가능은 하다. 자, 상각 방법에는 정해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배려법이 있지만 웬만하면 정해법을 써라. 그러나 다른 방법도 있기는 있다. 다른 방법도 있기는 있다. 그런데 얘가 틀렸죠. 1번. 잔존가치는 0으로 처리합니다. 무형자산은 무조건 잔존가치는 0 해라. 그래서 무형자산 상각할 때는 금액에서 나누기 내용연수 바로 나누죠. 그죠? 그래서 답이 1번이 틀린 겁니다. 자, 무형자산 옳지 않는 것. 그 다음에 6번 문제. 자, 부채가 아닌 것은 1번이네. 그죠? 기타 비유동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 됩니다. 나머지는 부채죠? 얘는 뭐죠? 비유동부채죠? 오랜만에 나왔네. 그죠? 비유동부채. 얘 둘이는 유동부채가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땡큐한 문제가 많죠? 예, 성격이 다른 하나. 1, 2, 4번 뭐죠? 1, 2, 4번 자본잉여금. 그죠? 자기 주식은 뭐죠? 자본조정.
답은 3번이 성격이 다릅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는 뭐 좀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영업이익을 구하시오 이거죠. 영업이익. 영업이익은 뭐다?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그럼 매출 총익 나오죠.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업이익을 구하시오 이랬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영업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볼까? 총 매출액이 50만원. 여기 2번에 들어가네. 매출 할인이 1,000원. 여기에 들어가죠. 2번. 총 매입액 30만원. 1번에 들어가고. 매입의 누리 2만원. 2번에 들어가고. 이자 비용 3만원. 얘는 영업의 비용이죠. 얘는 필요 없습니다. 왜? 영업의 비용은 여기 있죠. 이자 비용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하고 상관없죠? 급여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2만원. 얘는 판관비. 통신비 판관비죠? 얘도 판관비 5,000원. 감가상각비 판관비 10,000원. 배당금 수익 영업의 수익. 영업의 수익 상관없죠. 여기 들어가죠. 배당금 수익. 영업이익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임차료 판관비 25,000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 필요 없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입니다. 요 필요 없는 게 이거 필요 없고 얘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저 위에 기초 재고가 5만원이고요. 기말은요. 기초가 5만원이고 기말은 0으로 가정한다. 그러면 순서대로 구해보겠습니다. 1번 구할 수 있죠. 빼면 순매입액 나옵니다. 순매입액 얼마? 28만원. 구했으면 넣어줘요. 3번에 들어갑니다. 28만원. 그럼 매출원가 알 수 있네. 그죠? 얼마? 33만원. 구했으면 넣어주세요. 매출원가 33만원. 자, 2번 구할 수 있죠? 얼마? 순매출액 49만 9천원. 매출 할인이 만원입니다. 아, 1,000원이 아니고? 아, 만원. 만원입니다. 그러면 49만원 되겠네? 49만원. 아, 촬영하고 있는데. 여기 순매출. 아, 49만원. 그러면 매출 총익 얼마? 16만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그러면 영업이익이 나왔죠. 영업이익이 5만원, 6만원이네. 10만원. 영업이익 10만원 되겠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경과되는데 마무리 해버리겠습니다. 자, 너무 복잡하게 만든다. 간단하게 해도 되는데. 자, 어떤 공식이 필요한가를 잘 챙겨 놓으세요. 특히 요 상품, 그죠? 재고자산 관련 요 공식들은 시험에 출제가 잘 되고 있죠. 아이고. 자, 그다음
자, 9번 문제. 자, 보조 부분. 자,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자, 가장 합리적인 순서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상호 배분법은 복잡하죠. 자, 그 반대로 직접 배분법은 단순합니다. 자, 우리가 단계나 상호는 일정하게 배분을 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단계는 일부만 배분해 주는데 상호는 완전히 배분을 해준다. 그런데 직접은 아예 무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단계는 순서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단계는 직접과 상호의 절충이다. 자,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체크를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1번, 4번부터 볼까요? 4번에 보면 직접 배분법은 상대적으로 간편한 방법 맞죠? 직접 배분법은 상대적으로 간편하다. 3번은 자, 단계 배분법은 순서에 따라서 그죠? 배분해서 차이가 날 수는 있다.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게 두 군데가 나옵니다. 여기서 한 군데 나오고요. 그 순서를 따르기 때문에 약간의 안에서는 차이가 있다. 그 부분끼리 상호는 상호 수술을 고려하여 다른 배분 방법보다 복잡하다. 연립방정식법이기 때문에 복잡하다. 자, 여기도 차이가 있죠. 여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도 차이가 있고, 이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거는 뭐냐? 따라서 배분 방법에 따라 전체는 차이가 없습니다. 뭐냐? 또 예를 들어서 제조간접비 1000원을 가지고 요렇게 배분. 결국은 1000원 가지고 배분을 하는 겁니다. 1000원 가지고 요렇게도 해보고 요렇게도 해보고 요렇게도 해보고. 결국은 전체는 같단 말이에요. 이익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아. 이익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약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 약간의 차이. 그 차이가 두 군데가 나오거든. 단계에서 차이는 약간의 있을 수 있지만 전체에서는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다. 이거 조심하세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자, 변동은 고정이죠. 예, 가라 없죠? 가라 없네. 그 다음에 직접과 간접이 같은 짝이죠. 다바 없죠? 그럼 하나밖에 없네. 뭐? 관련과 매몰. 의사결정에 관련된 겁니다. 나와 나마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 자, 이게 이제 헷갈리게 만들어 놨는데 2024년 200번에 대한 제조간접비 배부율과 예정 배부액을 각각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런데 2024년인데 여기에 2023년이 남아있죠. 이거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2023년. 저거 말로 내놓은 걸로. 헷갈리라고 내놨겠죠. 그럼 먼저 나에 보면은 2024년 연간 제조간접비 금액이 380이고 연간 예정 기계작업 시간이 8만 시간이죠. 그러면 제조간접비 380만원, 예정 제조간접비 380만원 나누기 연간 예정 시간 8만 시간 이라면 예정 배부액이 나옵니다. 그럼 예정 배부액이 얼마냐? 47.5원이 나옵니다. 답은 여기 있죠. 거기서 이제 예정 배부율이 47.5원인데 200번에 대해서 구하라고 그래. 예정 배부의 구하에서는 2번에
작업 시간이 11,000시간이죠. 200번 작업 시간이 11,000시간. 거기다가 예정 대부위를 해버리면 522,2,500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가가 나와 있어서 뭐지 이래 되는 겁니다. 가는 무시 2023년 거니까 가 무시하고 구해내는 겁니다. 이런 스타일이 잘 안 나왔었는데 예,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렵죠. 이런 스타일로 내면은 회계 1급에서 자 12번 문제 요거는 쉬운데 평경법과 선의선출법의 차이 뭐죠? 요거죠? 평경법 공식 선의선출법 공식이었습니다. 반을 툭툭 나눠서 앞에 얘랑 차이가 뭐죠? 기초죠. 요 뒤에 얘랑 차이가 뭐죠? 기초죠. 그죠? 그 차이는 기초다. 기초 제공품. 1번이다. 그래서 평균법과 선의선출법이 같으려면은 기초가 0이면 얘 둘이 같다. 기초가 0이면 얘 둘이 같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 부가가치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부가세법상 사업자는 일반 과세와 간이 과세 이렇게 나누죠. 8천만 원 이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영리 유무 알죠? 영리 유무 비영리 단체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리를 안 따진다. 그 다음에 4번에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수출업자, 그죠? 수출업자도 당연히 뭐 해야 되죠? 사업자 등록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럼 답은 3번이라 그러는데 3번이면 사업자단이 이 사업장은 부가가치를 총괄하여 맞죠? 총괄하여 신고만 나왔지만 뭐 신고 및 뭐 납부 신고와 납부를 총괄할 수 있다. 신고만 총괄 아닙니다. 그런데 납부만 총괄하는 단체가 있죠. 그게 총괄납부 제도죠. 총괄납부 제도는 얘는 납부만 총괄이죠. 납부만 총괄이 됩니다. 총괄납부 제도는 납부만 총괄인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신고 납부가 총괄이 됩니다. 모두 총괄. 자, 하는 김에 14번 바로 들어갑니다.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1. 면세사업 불공이죠. 불공입니다. 공제 안 냅니다. 비영업용 소형선연차 불공입니다. 토지 불공이죠. 답은 4번이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매입한 면세 의제 매입세 되죠? 104분의 4나 혹은 102분의 2. 누가 104분의 4죠? 제조업을 영위하는 뭐 중소기업. 그럼 104분의 4. 의제 매입시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사실 의제 회계 1급에서 의제 나오면 조금 반칙. 자, 마지막 15번 문제 요거하고 휴식하겠습니다.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 그러면 발급해야 된다는 거야. 발급해야 된다. 여기서 발급해야 되는 사업자 하나 있죠. 자, 누구? 항상 이거 나오죠. 나온 거. 구매 확인서 뭐죠? 영세 매출이잖아. 영세 매출. 그죠? 유형.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거죠.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은 발급해야 됩니다. 틀린 거 아니고 발급해야 됩니다. 택시 발급 안 해도 돼. 미용실 발급 안 해도 돼. 이게 사업장하고 뭐 상관이 있어? 간주 임대료 발급 안 하죠.